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체육학회 101인 101강에 대해서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한 20년간 스포츠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 스포츠 라이센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라이센싱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리그에서는 반드시 이 재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부분들은 포털 네이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활동했던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공부를 하다가 내지는 사업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특히 스포츠 라이센싱 분야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제 메일이나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조이포스 대표이사 한남희입니다. 조이퍼스는 스포츠 라이센싱 마케팅 전문회사로서 스포츠 단체, 연맹, 동영상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프로리그나 메가 이벤트에서 3대 수익원 중에 하나입니다. 스폰서십하고 중개권과 함께 이 스포츠 라이센싱 비즈니스는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스폰서십보다는 중개권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라이센싱 비즈니스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면 뭐 MLB나 NBA에 대한 용품들을 많이 보시겠지만은 북미 리그에서는 이 시장 규모만 해도 12조 원 정도 되는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리그나 메가 이벤트에 재원이 되고 있는 스포츠 라이센싱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프로퍼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나 팀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는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랬죠.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바로 우리는 스포츠 라이센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사용권 허락을 받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 부분들은 라이센서는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나 또 지금 개최되고 있는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단히 큰 인지도가 높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걸 사용하는 이 로고나 엠블렘을 사용하는 대가에 대한 지불들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건 라이센시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사용권을 허락을 받고 쓰는 라이센시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또 수반되는 게 로열티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 대가로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싱에 대한 구조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그것을 사용권 허가를 받는 이런 매니팩처나 또 이제 마케팅 회사나 기업들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에 대한 구조가 성립이 되겠죠. 입장에서 라이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이용한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센싱 마케팅 할 때도 이 라이센서가 가지고 있는 로고, 엠블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굉장히 큰 수입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시장이 커졌죠. 이 프로야구단들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뭐 요즘 최근 들어서는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선수 캐릭터도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하는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리그에 대한 시장들을 굉장히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라이센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라이센시들도 제품을 판매해서 팀이나 리그에 대한 엠블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그러면서 이 팀이나 리그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신용,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 브랜드사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후원을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이미지에 대한 구축 과정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라이센싱에 대한 구조가 성립될 수 있는 라이선서와 라이센시에 대한 입장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센싱에 대한 종류로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촉진 라이센싱과 또 한 가지는 판매 라이센싱입니다. 촉진 라이센싱이라면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즉 이 스폰서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퍼티 비즈니스, 프로퍼티 마케팅, 중개권, 또 한 가지 이 스폰서십 라이센싱은 똑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프로퍼티 이용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로 보면은 전부 다 라이센싱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촉진 라이센싱은 스포츠 자산,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촉진 활동을 하는 거죠. 월드컵에서 현대자동차가 라이센싱을 후원을 하면서 또 라이센싱에 대한 부분들, 로고 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는 스폰서십, 이 부분들이 바로 촉진 라이센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직접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도 굉장히 롱패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은 직접 상품화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로고 엠블렘을 부착해서 판매하는 이 판매 라이센싱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라이센싱은 스폰서십과 약간 차이가 있죠. 라이센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품화하는, 상품화하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고, 스폰서십도 똑같은 이런 로고 엠블렘을 사용해서 촉진을 하는 활동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제 스폰서십 권리를 받는 부분들은 금액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들이 월드컵이나 지금 개최되고 있는 올림픽을 보면은 거기에 후원하는 후원 기업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의 상품을 부착을 하는가. 라이센싱이라는 부분들은 이 팀이나 리그, 메가 이벤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달아서 나에 대한 브랜드, 기업에 대한 브랜드하고 같이 동시에 노출시키는 이러한 기법들이죠. 그래서 누가 주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스폰서십에 있어서는 이 기업에 대한 후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브랜드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브랜드하고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하고에 대한 스포츠 소비자들하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센싱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도 일부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제품에 부착을 해서 이미지를, 인지도를 올려서 제품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라이센싱과 스폰서십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라이센싱과 머천다이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라이센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대한 브랜드가 노출이 돼 있느냐, 이 관계를 우리는 라이센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프로리그나 또 이렇게 보면은 브랜드가 노출이 안 되고 팀이나 리그의 로고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상품화, 머천다이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머천다이징은 기업에 대한 로고들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나 리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팔거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공장에 의뢰를 해서 이 기업에 대한 브랜드가 노출이 안 되고 자체 리그나 팀에 대한 브랜드들만을 상품화해서 판매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나 이제 유명 브랜드사에서는 후원도 하지만은 그 제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그에서 나이키에 대한 부분들 브랜드를 달고 MLB나 이런 이 리그나 팀에 대한 브랜드를 달면서 동시에 노출이 돼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 라이센싱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분히 스포츠 단체의 수입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폰서십 중개권 라이센싱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 중에 직접 수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23가지 리그에 대한 수입들 중에 중개권, 스폰서십, 라이센싱 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대 수입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라이센싱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은 뭐냐?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이 프로핏, 이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도 리그나 팀에 대한 홍보, 촉진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이 꼭 프로핏이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리그나 팀에 대한 지식상권, 메가 이벤트에 대한 이 보호 프로그램, 프로텍션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싱은 여러 가지에 대한 목적들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라이센싱에 대한 비즈니스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라이센싱 사업은 그래서 스포츠 서비스업 중에 마케팅업에 들어갑니다. 제품화하지만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서비스업의 마케팅업 그리고 라이센싱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센싱 사업을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협업체계, 라이센서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협업체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가용 자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 법적인 문제 대단히 큽니다. 특히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 대행사들,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하는 대행사에 맡겨서 비즈니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조직과 이 라이센싱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행사하고에 대한 호흡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할 때는 라이센서하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조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한 라이센싱 사업은 이 보호장치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형사적인 문제들이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엄격하게 따져서 준수를 해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센싱 계약을 할 때는 이 종이 한 장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막대한 돈,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요인들을 하나같이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다거나 정말 정체성이 확보된 또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핵심적인 제품들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너무 많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들. 단체에서는 스포츠 단체에서는 이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확대나 이 보호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조직적인 부분들은 리그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원과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팀 리그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유사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금 시중에서도 명품들도 그렇지만은 점차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충 15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라이센싱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스포츠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1인 100강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의 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